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이론을 하려면 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여기 기본적인 좀 약간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지식이 납부환급세 재계산.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문제 대비하겠다고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요 워낙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시험에 필요한 것만 잡을게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공통 사용재와 있죠.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를 만약에 올해 연도 1기에 매입세 1기. 그럼 1기 때는 그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암분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요. 알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면세 사용 비율이 처음에는 내가 면세 사용 비율이 30%였다가 그 다음에는 뭐 40%였다가 40%였다가 뭐 45%였다가 32%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면세 비율이라든지 과세 비율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더 받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요 오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하면 세금을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 그만큼 환급받는 효과죠. 매입세 공제 더 받으면 환급받는 효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급세액이라 부르고요. 반대로 내가 면세 비율이 많아졌어. 면세 사용하는 비율이 커지면 그만큼 불공제를 더 받아야죠. 그럼 불공제를 더 받는 건 납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자, 들어보실게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은 사용하는 놈이에요? 판매하는 놈이에요? 재고자산은 판매하는 놈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산만 내요. 사용하는 자산만. 여기까지 되세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그런데 여기 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암기예요. 뭐냐면 이건 단순하게 암기입니다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추정하죠. 맞죠? 내용연수를 추정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하게 만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세법은 내용연수를 고정시켜 놔버려요. 그냥. 애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건물은 1과세기간에 5% 상각이 되고요. 암기사항이에요. 이건 여러분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이에요. 여러분 1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인 거예요. 맞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지 1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과세기간, 즉 6개월의 건물은 5%씩 상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25%씩 1과세기간 6개월에 상각이 된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암기예요. 뭐 이 율이 정해진 게 그냥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암기하시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면 외우면 되니까 여기에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2019년
언제라고 할까? 1월 5일 날 취득을 한 거예요. 1월 5일 날 취득하고 1월 5일 날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은 2022년도 이익이에요. 이익. 그럼 여러분들이 과세기간 계산해 볼게요. 그럼 1월 5일 날 취득했으니까 한 번 지났죠. 경과된 과세기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경과된 과세기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 컴퓨터가 입력을 안 해줘요. 알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2019년 1월 5일에 취득했으면 2019년 1기 한 번 지났죠? 2019년 2기 두 번 지났죠? 2020년 1기 세 번 지났죠? 2020년 2기 네 번 지났고 2021년 좀 사례를 너무 길게 했다. 하고 나서 후회가 되네. 2021년 1기 배우지 마요. 2021년 1기 5번, 2021년 2기 6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2022년 1기 7번, 그다음 2022년 2기 8번 이렇게 갔죠. 8번 갔잖아요. 아니에요. 왜 8번이 아니냐면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2019년 그렇게 우리가 8과세 기간이 지나려면 2019년 1월 1일 00시 00에 딱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 자산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느 한 과세 기간은 빼야 돼요. 그렇죠? 8과세 기간이 완벽하게 지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느 시점에 취득하냐면 단기 중에 취득하는 거지 1월 1일 날 정확하게 취득하는 자산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 기간을 할 때는 어느 한 과세 기간을 제외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취득한 과세 기간은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2019년 1기는 취득한 과세 기간이니까 포함하는 거고, 지금 재계산하는 게 2022년 2기죠. 2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7과세기간 여러분들에게 7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 지금 과세기간은 불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전산세무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재형관리사에서 아마 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자, 됐고요. 이거는 그거구나.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자,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8번 제목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있죠? 그놈 쉽게, 그놈 쉽게. 예. 자, 일단은 문제 좀 볼게요. 자료 설명부터. 자, 보니까 자료 설명 첫 번째. 자, 본 문제에 대하여 주식회사 낙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그리고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렇게 제목은 주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8번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있죠. 그럼 이 문구를 보시자마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한다. 맞죠? 사용하다 보면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건 감가상각 자산밖에 없어요.
저 재고 자산은 우리가 유동 자산이니까 오랜 기간 사용한다라는 개념도 없고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판매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이상한 놈 하나 보이시죠?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재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알죠? 근데 여기 있는 원재료는 재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원재료는 여러분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자료 1번 제목이 공통매입 내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통매입 내역이니까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은 우리가 공통사용재화가 되겠죠. 맞죠? 우리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모박스 오른쪽에 있는 이 부가가치세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니까 이게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공통매입세액 입력해야 되는데 뭘 입력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셨죠? 그걸 좀 외우시고.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료 설명 2번 갈게요. 자료 설명 2번. 왜냐면 여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자료 설명 2번 보면 자, 자료 2는 제1기 및 제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안분계산이든 어저께 했던 안분계산이든 전산세무 2급 때 했던 정산이든 지금 하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든 매출 내역은 왜 주는 거냐면 면세 비율 구하는 자료로만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총 매출액 중에서 면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거 우리가 면세 사용 비율로 쓰잖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위에 다시 자료 2번 볼게요. 아이 구해줬네. 우리 지금이 2기입니다. 2기. 2기예요. 2기. 예. 그럼 보면은 우리가 2022년 1기가 우리가 전기 과세 기간이 되겠죠. 전기. 맞죠? 우리 지금 2기니까 이거 컴퓨터가 구해줘요. 여기 보시면 총 공급가액은 8억이죠. 여기 8억. 8억 중에 면세 공급가액 2억 4천이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30% 나와요. 면세 비율.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나오고 계산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2기가 단기 과세 기간이죠. 단기 과세 기간에는 총 공급가액이 8억이고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2억 8천이죠.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35% 나와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뭘 암기해 주셔야 되냐면 시험에 그렇게 내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5% 이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재계산합니다. 있어야 재계산. 왜냐하면 우리가 면세 비율이 2% 변했대. 2%. 그럼 2% 변하면 야, 2% 변한 거 그렇게 많이 변한 것도 아닌데 재계산하니? 귀찮다. 그냥 5% 이상 변해야 중요하게 변했다라고 생각해서 재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 정도 좀 생겨주시고.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 보실게요. 화면. 시험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실제로 좀 독하긴 하지만 TAT는 그렇게 독하게 좀 약간 돼요. 뭐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32%예요. 32%. 32%고 갑자기 여기다 2021년 제2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2기 이렇게 줘놓고 여기에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몇 퍼센트라고 할까? 28%래요. 이렇게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심하실 게 면세 비율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바뀐 비율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기 때 할 땐 제1기 때 여기 변해 32%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맞죠? 32%니까 요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4%죠. 그럼 4%니까 재계산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1기 때.
이해되세요? 재계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 제2기하고 비교해야 될 건 28%인 2021년도 제2기하고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2022년 제1기 있죠? 알죠? 일단 시험에서 절대 요거를 재계산, 여기 재계산 안 하기에는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 요 전년도하고 전기 과세 기간 있죠? 전기 과세 기간하고 전전기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5%가 미만이래요. 그럼 미만이면 전기 때 안 했겠지. 그럼 전기 때 안 했으니까 전전기 과세 기간하고 올해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의 차이를 여러분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그것만. 왜냐면 시험에 재계산 안 하게 해주면 시험에 입력을 못 하니까.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네, 시험에 이렇게 세 가지를 줄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아주 가끔. 독하게 되면. 아시죠?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요거 32%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얘가 32%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몇 퍼센트라 할까? 20?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25%래요. 그럼 재계산 안 했겠죠? 3% 차이 나니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35%하고 비교해야 될 건 25%가 아니라 28%하고 35%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재계산을 전기에 안 했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평가 문제입니다. 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었지만 여러분 여기는 꼭 저장을 눌러주셔야 신고서에 반영된다라고 어저께 봤었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여기는 좀 조심하실게요. 여기는 저장을 하셔야 돼. 다른 곳은 저장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좀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암기 좀요. 암기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자, 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하세요는 우리가 어저께 안분 계산할 때 여러분 회계 처리 했었죠? 그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해보자 한번. 자, 일단 바탕화면에서 얘 키시고 여기 I 플러스 있죠? 여기 바탕화면에 I 플러스 되어 있는 거 키시고요.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자, 키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낙동 맞아요. 로그인. 다 들어오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불공제 정도 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님들도 조심스럽겠다. 불공제. 치시면 자, 2기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 여러분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로 잡으셔야 돼요. 10월부터 12월. 왜냐면 예정 신고 때는 신고 안 하고 미뤄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10월부터 12월. 자, 잡으시고 여기에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입니다. 혹시라도 영상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저 기계 소리. 자, 클릭. 자, 그럼 여기 계산식인데 여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면 항상 아래에 있는 메시지 박스 보시면 돼요. 그게 감가상각자산이 1번, 건물이면 1번. 그 대놓고 나와 있네.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번이니까 감가상각자산 아니면 입력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료 1번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네? 낙동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없지. 왜 없어요? 아니요, 안 돼요.
백업데이터 복구 안 하셨구나. 2개만 하셨네, 2개만. 그죠? 이거 안 하셨네, 지금. 왜 그러셨어요? 야.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자료 1번을 보면 여기 일단 기계장치부터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건물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니까 1 누르시면 되겠죠, 1. 예. 건물이니까 여기서 1 누르시고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구분은 항상 여러분들 입력 안 하시는 거 참고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건너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건물의 공통매입세가 얼마예요? 아까 우리 해석했었죠, 얼마? 그렇죠,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부가가치세가 공통매입 내역이니까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2천만 원 되겠고요. 여기 체감률이 상각률인데 우리 아까 건물은 1과세기간에 5%다라고 했죠? 그럼 1번이 맞는 거예요. 그게 건물 아니면 25%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우리가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했었죠? 우리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 지금 2022년 2기는 불포함되는 거죠, 재계산하는.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2019년 1기, 이거 1기, 2기 포함되죠? 맞죠? 왜냐면 취득한 과세기간이 2019년 1기니까 들어와요. 그 다음에 2020년 1기, 2기 또 포함. 그 다음에 2021년 1기, 2기 포함. 보시면 그 다음에 2022년 이제는 1기만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2기는 지금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7과세기간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7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7하고 엔터. 그 숫자 치시고 엔터.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게 이제 65%가 남아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증가는 플러스로 입력하신, 플러스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여기다 쓸까요?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다 쓸게요. 이게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부호 그대로, 이렇게 할게요. 부호 그대로.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증가 또는 감소된이니까 우리가 증가하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면세 비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면세 비율이요. 문제 보시면 자료 2번에 있죠? 맞죠? 자료 2번에 5%만큼 면세 비율 증가했죠? 그럼 재계산하는 거예요.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재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5라고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고 5하고 엔터. 여기 숫자만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되셨고, 65만. 지금은 여러분들 면세 비율이 올라갔으니까 불공제예요, 공제예요? 면세 비율이 올라갔으니까 불공제를 받는 거예요, 공제를 받는 거예요? 불공제를 더 받아야죠. 우리 항상 면세 쓰는 건 불공제고 과세 쓰면 공제니까 요것만큼은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기계장치 있었죠? 기계장치 할게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기계장치는 2번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고 엔터. 매입세가 얼마인가요? 300이죠, 300? 여기 기계장치의 공통매입세 자료 1번 300만 원.
그리고 이 기계장치는 건물 아니니까 25%인 거예요. 건물이면 5%고. 그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 혹시 계산되시는 분? 기계장치의 경과된 과세기간.3 맞아요. 그거 잘하셨네. 맞죠? 왜냐하면 4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4월 달이면 1기 과세기간이잖아요. 맞죠? 1기 과세기간이니까 그러면 2021년 1기 과세기간하고 2기 과세기간 포함이고 맞죠? 그 다음에 2022년 1기 과세기간 포함이고 2기 과세기간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이니까 포함하지 않고 되셨죠? 그럼 이렇게 하면 1과세기간, 2과세기간, 3과세기간, 3과세기간 경과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 좀. 그래서 여기다가 3 치시면 이제 25%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은 똑같죠? 그럼 5% 증가한 거. 그래서 여기다가 5하고 엔터 이렇게. 자,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 부가가치세 배우실 때 이렇게 하셨죠? 우리 그 간주공급 하셨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 쪽은 당초에 매입하면 전부 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면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나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그럼 다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있는 65만 원하고 37,500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를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까야죠. 이것만큼. 이해되시는가요? 우리 어저께 했었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처리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매입세 불공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야 되겠죠.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해당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만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얹었죠. 그죠? 마지막 시간에 어저께 맨 마지막 시간 했었잖아요. 그죠? 그 분계를 12월 31일자 일반적으로 입력에 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해보죠. 자,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할게요. 이거 보고 하셔야 돼요. 일반전표 입력. 돌아가셔서 맞다 그 확정 그거 하라고 했죠. 죄송해요. 신고서 하라고 했죠. 신고서 일단 저장 눌러야 되겠네요. 저장. 자 저장 누르고 여기서 아이고 지워졌네. 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저장하시면 신고서 들어갈 거예요. 일반전표 할게요. 여러분들 삑사리. 자, 일반전표 입력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자, 그럼 대변에 부가세 대금 까야 되겠죠, 여러분들.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아까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우지 마세요. 68만 5천 원이었어요. 두 개 더 해가지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불공제가 되려면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대변을 깐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계장치가 불공제가 6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불공제 되는 것만큼 기계장치 얹어야 되는 거죠. 차변에 기계장치가 65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있죠, 여러분들. 나머지 금액이 뭐였었냐면, 이거 건물이죠, 건물. 미쳤구나, 제가.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기계 장치였어요, 이렇게. 맞죠? 아마 금액이 이랬을 거예요. 맞나? 아무튼,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넣을까요? 저기다가. 불공제. 넣어볼게요. 10월부터 제 화면 보시면 돼요. 65만 듣고 303번 3과세기가 아니네. 37,500원이니까 여기 있네요. 68만 7,500원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687500이네요. 687500.
여기 6875 죄송해요. 687500이네. 여기. 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6875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나머지가 기계 장치가 늘어야 되겠죠? 차변에 기계 장치 이렇게. 그 대차 차익 나는 숫자는 여기 37,500원 있어요. 37,500. 분계가 좀 짜증나요,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잡아주시고. 왜 이렇게 분계 끊는지 되시겠죠? 어저께 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했었지만 매입세 공제 되는 걸로 미리 처리해 두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결산